전이의 문제는 굉장히 융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도 또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전이의 문제는 치료의 핵심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은 이 전이의 문제를 어떻게 봤느냐. 일단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어떤 성적인 그 역동이라든가 어떤 성적인 전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아들러의 권력 의지에 대한 그런 이제 투사용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될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전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불능한 무의식의 자율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융이 전이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안 했어요. 이제 조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여성 사례를 얘기하면서 조금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전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전이를 해소하거나 전이를 분석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융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이 현상과 전이에 대한 분석 치료 과정을 좀 혼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이 현상은 일단 신과 벌레처럼 양극성으로 나누어지죠. 일종의 아주 극대로 팽창되는 현상과 극소로 팽창되는 그런 이제 두 현상이죠. 하나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히는 거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소심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이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것이 치료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치료는 뭐냐? 융은 기다려주고 함께 조용히 그 문제를 한번 반추해보고 돌아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밖에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나 무의식의 그 어떤 개입이라든가 무의식의 자율성에 의해서 보상적인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의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분석학자들은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든가 대상관계 이제 정신분석학 이론들은 굉장히 전이 현상을 분석을 해서 의식화시킬 때 치료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죠. 근데 융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융 전집 7권에서 이 전이의 심리학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융 전집 16권, 영어 원정 16권에서 현자의 장미원에서 또 전이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권이 하나로 합쳐졌어야 되는데 이제 따로 나눠져 있죠. 근데 사실은 전이의 해소 방법은 현자의 장미원에 나타난 전이 현상학에서 추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이를 해소하는 치료법을 발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법을 이제 발굴하기 전에 전이 현상의 두 가지 현상, 하나는 과대망상이고 하나는 자기 비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뭐냐? 무의식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단순히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에 대면할 때 세 가지 유형 중에 무의식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자, 사로잡힘 현상과 무의식의 의도를 거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무의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의도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팽창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과대망상으로 팽창이 되고 하나는 의기소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무의식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방어기제로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에 함몰돼 버릴 때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무의식과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독교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놀라 자빠지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나같이 벌레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다니 난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자기 자신을 뭐 이제 죄인으로 이제 간주하고 이제 숨어버리고 왜소하게 생각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현상 하나 나타날 때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과대망상에 사로잡히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예언자가 되는 것처럼, 아니면 예언자까지는 못 되더라도 예언자의 제자가 돼서라도 이제 그 반열에 오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제 갑자기 힘이 생기고 이제 욕망이 생기고 갑자기 자신감이 이제 팽배해지는 겁니다. 왜? 무의식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의 배를 내가 올라타가지고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이지 그것이 최후의 수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남기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겸손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발 무의식으로부터 이제 함몰되지 않기를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난 지극히 겸손하고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나는 나한테 침범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단정신, 집단정신이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그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두 가지의 방어적 노력인 거예요. 이게 전의를 해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전의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집단정신, 집단 무의식에 함몰되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취한 두 가지 반응으로, 하나는 과대망상이 나오고 하나는 자기 비하로, 이렇게 극단적인 신과 본래의 형태로 양극화되어서 나타난다. 물론 전이 현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어찌 보면은 이제 전이 대상과 동일시해 가지고 자기를 신처럼 올리는 케이스도 있을 테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한없이 자기를 낮춰가지고서 증오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의 전이에 대한 현상이지 전이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니다. 오히려 그 현상 다 위험하다고 융은 지적을 해요. 전이 얘기하다가, 현상 얘기하다가 집단정신으로 탈출하는 법을 그냥 갑자기 이제 페르소나의 퇴행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나 아니면은 동일시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마치 그 전이의 해소법으로 오해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고, 전이를 해소하는 방법, 치료법으로는 함께 견디면서 이것을 함께 무의식을 경험해가는 이제 이런 방법과, 또 하나는 모든 걸 놓고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 굉장히 아주 애매모호한 그 얘기를 융도 두 가지 하는데, 그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일단 치료법으로 간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치료법은 뭐냐? 이 얘기를 내가 해주려고 합니다. 전이에 대한 치료법은 일단 융의 관점에서 볼 때요, 이제 다른 정신분석학자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의식화예요. 이제 무엇을 의식화할 거냐? 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이 대상, 추사 대상과의 동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이하고 같이 우리가 사용될 용어들이 동일시하고
또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투사적 동일시가 있는데 동일시와 투사적 동일시와 전이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간의 이제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이제 딸이 아버지하고 동일시했을 때 그 동일시했을 때 이제 아버지의 동일시해야 되는데 이제 그 동일시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그 존경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게 옮겨서 아버지 이미지를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자인 의사한테 융에게 이제 아버지 이미지를 투사한 거죠.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하고 이룰 수 없는 근친상간의 욕망을 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처럼 돼 있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융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융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융을 비난하고 해석을 비난하고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러스 비어드 왕의 딸이 그렇단 말이죠.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출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실제 있었는데 활동이었거나 영향이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의 아니무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 모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거는 실제적인 엄마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성적인 역할, 삶 속에서 여성의 역할 많이 하는데 진짜 모성적인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일로 하느냐, 여성의 일을 일로 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공급자로서 하느냐 차이예요. 일로 하는 것과 생명의 나눔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모성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나눔의 주체인 거예요. 그 전이를 어떤 분석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의식화인데 어떤 걸 의식화시킬 거냐. 전이가 왜 일어나냐 하는 그 현상을 알아야 되고 인식하고 수용하게 만드는데 그 과정은 같이 경험해 나간다는 것이죠. 잘못이다, 잘했다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이고 무의식의 자율적인 보상적 기능에서 나온 거지 네가 잘못됐거나 이제 이상해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전이의 목적은 뭐냐? 전이가 일어나는 목표는 뭐냐? 일단은 방어기제에서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목적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신을 지키는 것은 과대망상이나 과소평가가 아니라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이 분석은 무엇이 있느냐? 너는 아버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너 자신의 밑에 있는 과소평가한 너도 아니고 과대평가한 너도 아닌 현재 너의 이 모습이 너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전이의 해수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중의 투사가 일어나는데 아버지 이미지를 융에게 투사한 거는 실제 아버지를 투사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이미지 플러스 과대화된 부성원형, 그 부성원형이 투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중적인 거예요.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부성원형과 실제 아버지를 경험한 아버지 이미지와 그 아버지 이미지가 내면에 쌓인 그 내면에 있는 아버지, 이건 또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대상관계에서는 이게 이제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으로 구별을 해요. 실제 경험한 내 아버지는 외적 대상이고 그 아버지가 내 내면에 쌓여서 또 다른 아버지 이미지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은 내적 대상이라고 그래요, 대상을. 그래서 그 내적 대상은 융이 말하는 원형상과 유사한데 달라요. 정신분석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원형과 내적 대상과 외부 대상, 이 세 가지가 연합해서 투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네가 네 번째로 끼어 있는 거예요. 그 3+1로. 그래서 너 이 삶 속에 함몰되지 말고
너라고 하는 존재, 그 이를 찾아라라는 게 이제 전이 해소를 위한 하나의 치료법이다. 융전집 7권에서 이제 전이의 심리학을 얘기하고, 또 16권에서 원전, 영어로 된 원전 16권에서 이제 현자의 장미원을 통해서, 연금술을 통해서 전이를 설명하잖아요. 이 두 개가 융의 그 전이의 심리학을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어떤 원형적인 이미지, 이제 부성 원형과 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아버지를 경험한 것과 그 아버지가 내면에 이제 그 축적된 내적 대상, 이 세 가지가 이제 투사된 거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만 말고 또 다른 얘기는 이제 그 연금술에서 말하는 그 현자의 장미원에서 말하는 것은 근친상간으로 인한 전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와 동일시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근친상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으려면 아버지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철저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되고,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서 근친상간의 욕망을 자아낸단 말이죠. 이제 아들과 엄마 사이에도 그렇고, 딸과 아버지 사이에도 이제 근원적인 어떤 그 부족함을 상호 보존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대극의 합의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서 근친상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아무하고나 근친상간의 욕망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근원이거든요. 뿌리,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의 욕망이 있어요. 니체가 말하는 영혼 회귀의 그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어머니하고 합일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하고 합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온전한 상태로 합일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고, 그 수단으로 아버지를 택하는 것이고 엄마를 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제 융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친상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수한 자기 보존을 위한 하나의 욕망이다. 순수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런 근친상간의 욕망, 동일시로 인해서 결국은 현재의 자기는 죽어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떤 자아부재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그 상태가 전이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해요. 결국은 아버지의 어떤 위대함, 엄마의 위대함을 닮아서 내가 아버지처럼 돼야지라는 그런 의식적인 욕망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욕망은 나란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온전한 존재로 남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온전한 존재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럼 결국은 내가 영원히 죽을 거냐? 아니에요. 최초의 상태로 회귀해서 다시 탄생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최초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어떤 그런 희생의 그 무서움과 공포와 희망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다시 재탄생하고자 하는 욕망이 전이의 최종 목표다.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몸으로 경험할 때 전이는 해소될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최초의 그 안트로포스, 그런 온전한 인간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몸을 빌렸구나, 어찌 보면. 그래서 내가 다시 거기서 죽고 그 자궁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 결국 근친상간의 욕망이고 전이의 욕망이고 동일시의 욕망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재탄생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무의식의 보상작용이 전이 현상인 거예요. 어렵죠?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